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운동 강도가 증가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강도가 계속 증가를 하겠죠. 자, 운동 강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동원되는 운동을 계속적으로 이제 좀 심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동원되는 이제 근섬유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꼭 요것만 꼭 좀 숙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근섬유는 이제 근육의 섬유의 유형이 어떠냐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분류를 했더니 근육의 색깔에 따라서 약간 붉은색을 보이는 것도 있고, 우리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의 하나하나의 이제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근섬유인데, 근섬유 봤더니 어떤 거는 약간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약간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섬유를 할 때, 약간 붉은색을 띠는 거를 이제 레드 머슬이라고 하고, 약간 하얗게 보이는 거를 이제 화이트 머슬이라고 얘기해서 적근 한자어로 백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레드 머슬, 화이트 머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운동 강도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동원이 된다는 거는 이제 내가 운동을 해요. 내가 이제 막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근육이 따라와 주는 근육이 또 하나하나에 다 애들이 다 이제 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운동을 할 때 필요로 할 때 동원되는 근육의 애들이 좀 다른 것 같아. 자, 다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영어로 표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뭐 FTA, 뭐 FTX, ST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자, 그러면 S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이제 슬로우란 뜻이에요. 슬로우 트위치란 뜻이거든요. 슬로우 트위치. 영어로 이제 앞자만 쓴 건데, 트위치라는 거는 근육이 이제 수축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확 수축. 내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수축이라는 뜻이 이제 다른 어떤 용어가 있죠. 컨트랙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근섬유를 나타낼 때 약간 느리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요.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근육에 여러 가지 섬유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애들은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느리게 움직이는 애들을 ST, 슬로우 트위치라고 얘기한 거고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은 이제 패스트 트위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 가만히 봤더니 그 안에 종류가 또 약간 더 빠른 애가 있고 약간 느린 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FTA, FTX라고 해서 조금 나눠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느리게 움직이는 ST라는 게 있고 이걸 이제 슬로우 트위치라고 해요. 슬로우 트위치라고 해서 이제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붉은색을 띈다는 거는 그 안에 뭔가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붉은색을 띨까? 나중에 한번 또 문제가 나오면 생각해 보겠는데, 자, 슬로우 트위치가 있고 패스트 트위치가 있다. 근데 빠른 애들은 또 거기서 각축전을 벌여 조금 더 빠른 애가 있고 조금 더 느린 애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 조금 더 빠른 애, A하고 X가 있는데 A보다는 X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면 ST가 제일 느린 것 같아요. 그러면 순서로 올바른 것은 돼 있으면은 이런 순서가 아니라 가장 느린 애가 누구죠? 느린 애가 ST가 되겠죠. 슬로우 트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강도가 점점점 증가하는데 얘는 굉장히 느린 것 같아. 자, 느린 애들을 슬로우 트위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하나의 섬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묻자는 게 아니라 유형의 순서가 어떠냐 이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해봅시다. 슬로우 트위치. 그 다음에 FTX가 있고 FTA가 있죠. 요 두 개가 같은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개가 같은 형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더 빠르냐라는 거는 A하고 X가 있을 때는 이게 더 뒤편에 있는 거죠, 숫자가. 뒤편에 있는 애가 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 강도가 되면 얘가 더 빠른 거구나. 그러면 ST, 슬로우 트위치, 패스트 트위치. 패스트 트위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A가 있고 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X라는 애가 좀 더 빠른 것 같다. 그러면 가장 느린 것부터 가장 빠른 순서대로 이렇게 올바른 거는 답번이 되겠죠. 자, 근섬유 유형은 느린 게 있고 빠른 게 있다. 여기서는 이제 ST, FT로 했기 때문에 느린 게 있고 빠른 게 있다. 이렇게만 좀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걸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구분하는 게 있지만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ST, 슬로우 트위치, FT, 패스트 트위치 이렇게 느린 어떤 수축을 보여주는 어떤 근섬유가 있고 빠른 수축을 보여주는 근섬유가 있더라. 그런데 빠른 근섬유 중에서는 이렇게 A 타입이 있고 X 타입이 있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X타입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인식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 정도만 해도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근섬유 유형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ST, FTA, FTX 이렇게 순서대로 빠르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쪽에는 그러면은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나중에는 이걸 레드 머슬이라고 하고 이쪽에는 화이트 머슬이라고 얘기를, 백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이 좀 빠른 쪽이고 이쪽이 좀 느린 쪽이다. 요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요 문제를 풀 수 있고 다음 문제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르몬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호르몬 문제가 매년 이제 한두 문제씩은 항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 문제는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만 찾아보면 되죠. 자, 요 전에 문제가 어떤 게 나왔었죠? 자, 카테콜라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뭐, 요까지는 우리가 꼭 뭐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자, 요 전에 문제 나왔던 게 뭐가 있었죠? 호르몬 문제가 하나 나왔었죠. 그 전에 하나 호르몬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호르몬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피네프린이 나왔었죠. 이 이전 문제가 호르몬 문제가 하나 나왔었죠. 몇 번 문제가 있었나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다시는 잊지 않거든요. 자, 호르몬 문제가 어디서 나왔었냐면 3번 문제가 호르몬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때 이제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의 80% 차지하는 게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 이거는 아드레날린의 같은 이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명심을 하고 있으면 그럼 문제가 비슷한 또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것들은 또다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아드레날린하고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여기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인슐린 나오고 글루카곤이 나왔네요. 그러면 인슐린과 글루카곤도 나중에 또 나올 수가 있는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특히 인슐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당뇨병하고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요거는 하나로 같이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 몸에 췌장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그 신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신장과 신장 사이에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부분이 췌장이라고 하는데 그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고 당뇨하고 관련성이 아주 높다. 요건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출제가 계속적으로 매년 한 분씩 나오는데 그 중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가 인슐린, 글루카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코티졸 나오죠. 이 코티졸도 마찬가지예요. 티로신은 이제 조금 이제 중요성이 약간 떨어지지만은 이 코티졸도 역시 당뇨와 관련성이 높다. 그러면 당뇨와 관련성이 높은 거는 인슐린, 글루카곤, 코티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이게 중요성이 있구나. 출제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드레날린 이미 출제가 됐어요. 3번 문제가 아까 출제가 됐죠. 근데 아드레날린은 에피네프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부신, 여기 아까 신장이 있으면 신장 윗부분에 이렇게 덮고 있는 깔때기처럼 약간 덮고 있는 부신이라고 있었죠. 부신의 안쪽 깊숙한 그 부신 안에 안쪽을 뭐라고 했죠? 수질이라고 했죠. 부신 수질에서 이제 요것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 겁니다. 분비가 되는데 요것들이 아까 전에 나왔죠?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됐죠. 아까 전에 3번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숫자까지 나왔죠. 호르몬의 80%를 차지하는 게 뭐냐라고 해서 에피네프린이 답이 됐었어요. 자, 그러면 에피네프린이 이미 답으로 등장을 했다. 얘랑은 등장을 했고, 자, 얘네들은 이제 곧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카테콜라민을 의미하는 두 가지 호르몬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카테콜라민이라는 거는 이 카테콜라민을 그냥 두세 가지를 뭉쳐서 하나의 어떤 이름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에피네프린, 여기도 에피네프린 돼 있죠. 똑같은 에피네프린인데 여기는 노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에피네프린, 노르, 에피네프린 여기다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아주 미량이지만 도파민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것들을 다 합쳐서 카테콜라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그런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부신에서 분비가 되는 거다라고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신입니다. 얘도 부신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췌장에서 분비가 되고 있다. 요걸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여기 나오면 코티졸이라고 나오죠. 코티졸. 코티졸은 얘도 부신에서 분비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는 부신 겉에 부분인 피질에서 분비가 되고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얘네들은 안쪽에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합쳐서 카테콜라민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였기 때문에 요 다음에 될 문제를 예상한다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요건 꼭 좀 명심해 두시고 요거 둘은 당뇨하고 관련성이 높다라는, 특히 이제 혈당이죠. 혈당 조절과 관련성이 높다. 얘도 혈당 조절과 관련성이 높다. 그런데 얘는 얘네들은 전부 다 부신이라는 곳에서 분비가 되고 있는데 얘네들은 같은 이름이죠. 같은 의미죠. 얘는 안쪽에서 분비가 되는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고 80%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은 겉에 같은 이름이죠. 부신인데 겉부분 즉 피질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고 얘도 역시 혈당 조절하고 관련성이 깊다. 이렇게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친구들이 출제가 다음에 또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이제 12번은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